네, 예상보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연준에서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던 간밤의 뉴욕 증시입니다. 자,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찾자 기술주 중심으로 폭등세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무엇일까요? 뷰티풀 굿머니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보기 전에 시간의 거래 특징주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워낙 흐름이 좋아서 또 오늘 어떨지 그것도 함께 그런 변수도 고민을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나오기 전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 시간의 거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이 있었을까요? 전해 주십시오. 네, 시간의 특징주에서 첫 번째 볼 종목은 바로 소카입니다. 7%가량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3분기 호실적을 통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7%, 영업이익이 192% 가까이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테림 포장입니다. 9% 넘게 올랐는데요. 이제 쌍용건설 최대 주주인 세아글로벌의 자회사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수주 지원단 원팀 코리아에 포함된 쌍용건설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 쌍용건설의 추후 수주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대원강업입니다. 약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현대그린푸드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부품회사 대원강업의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다음은 진앤원 에너지입니다. 9% 넘게 상승했는데요.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서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FR텍입니다. 마찬가지로 9% 넘게 올랐습니다. 490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양도 결정을 공시하면서 오름세를 보였네요. 이상으로 시간의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주식들이 시간의 거래 특징주로 많이 편입이 돼 있네요. 이 가운데에서 가장 매력 있어 보이는 종목은 뭡니까? 사실 뭐 다 에너지라든가 뭐 개별적인 재료에 의해서 상승을 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소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자차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데 이제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은 소카를 굉장히 많이 오래전에 써왔더라고요. 저는 한 3, 4년 정도밖에 업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11년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써온 친구들이 많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공모가 28,000원의 공모였는데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어제 이제 시간으로 올랐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흑자거든요. 어제 주식시장에서도 쿠팡이 흑자로 달성했다 그러면서 이제 쿠팡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 미국에서도 쿠팡주가 올라갔지만은 소카도 지금 11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 달성했다는 기사로 인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해서 그 카시어령 시장 점유율 77.8% 거의 그냥 독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3분기 매출액이 이제 1,100억에다가 이제 116억을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이제 온기가 돌아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해서는 앞으로 확장성과 더불어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시간으로 떴지만은 28,000원대에서 공모해서 지금 현재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2만 원대 밑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전일 종가가 16,950원에 끝났기 때문에 뭐 18,000원, 19,000원 시작하겠지만은 충분히 저는 목표가 25,000원까지 한번 잡아드려도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잡고 계속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매매 타임 놓치시더라도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소카가 사실은 상장 시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는데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단타보다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이제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매출액이 늘고 영업이익이 늘고 그다음에 기업이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이 어제 뭐 좋은 뉴스가 있었고 그래서 CPI 지수에 의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수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그동안 이제 보호유서 물량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8월부터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저점 기회로 잡으셔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또 신규 상장 전문가 아니십니까? 우리 조기준 매니저께서. 야, 영업이익이 3분기에 6배, 6배 늘었어요. 그전에는 적자였으나 매년 분기당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적자였는데. 그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비용이. 예. 네, 여기는 이제 뭐 상장을 하면서 그 자금 조달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총이 지금 현재 이제 5,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상승 여력도 있고 외국인들 이제 뭐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기관도 이제 매도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기회로 잡으셔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게 소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이용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여행을 가면 소카 이용을 종종 하는데 이게 열쇠가 없어도 되니까요. 소위 어르신들은 소카의 이 서비스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열고 닫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세요? 가장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렌트카와 다른 점은 뭐냐면 렌트카는 다시 그 자리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네. 편해요. 네, 너무 그래서 편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어디가 제가 가는 단방향, 그러니까 편도 운행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가면 부산의 그쪽에 이제 소카존에다가 스테이션에다가. 반납을 하면 되니까 맞아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소카의 상장을 응원했었는데 시장의 흐름과 함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자, 3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투자해볼 만하다는 의견이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도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9일 연속 사들였는데요. 이제 IT 부품주로 올해 경기 둔화로 실적과 주가는 부진했지만 내년 업황 개선 기대감에 상승세를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와 IT주에 대해서 빠르면 내년 1분기에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낙폭 과대 IT 부품주로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5일 연속 외국인이 담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주로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인이 사들이는 모양새였습니다.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15거래 연속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일 장중 60만 원 선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미국 GM과의 합작사 공장에서 실제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이달 초 처음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삼성물산입니다. 2거래 연속 외국인이 주목을 했는데요. 건설 부문의 약진을 바탕으로 3분기 실적 개선 전망을 밝혔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의 본격화와 해외 수주 물량 증가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일 연속 외국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중 갈등 여파로 경쟁사인 중국의 우시가 어려워지면서 세계 10위권 대형 제약사 빅파마와의 위탁 계약을 논의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기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6만 원 선을 되찾으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증권가의 장기적 우상향 평가가 이어졌고요. 낸드와 OLED의 원가 경쟁력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합병 승인 소식에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사업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철강 회사에서 성장주로 변신했다는 호평도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광물 수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이미 리튬 보국으로 변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LNF입니다. LNF는 기관이 2거래 연속 담아내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내년 말까지 8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대형 부품 공급 업체 중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아프리카 TV 살펴보겠습니다. 17%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세계 최대 개인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내에서 화질 제한 조치에 이어서 VOD 제공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주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폴란드 정부와 다연장 로켓인 천무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삼성그룹주들을 사는 모양이에요.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전자, 물론 개별 이슈들도 있지만 지배구조 관련한 기업들도 좀 사는 느낌이 있고요. 삼성물산. 전자. 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사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서 그다음에 이제 대만에서 이제 팔아서 지금 현재 현금한 뭐 텍사스 뭐 이렇게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자금들이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은 이제 대부분 대형주들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 관련 매수주로서는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 삼성전기를 대부분 보면 예. 휴대폰 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동안 안 올랐거든요. 근데 예. 갑자기 최근에 이제 좋았어요.
없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펀더멘탈 상으로 어떠냐 보면은 사실 여기가 이제 FCBGA 관련해서 이제 뭐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실적을 보면은 지금 현재 시총이 10조인데 영업이익이 한 1조 3천억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승 여력은 충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 부품주라 해서 실적이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021년에 이제 그 FCBGA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MLC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LCC가 이제 주력인데 물론 이제 뭐 세계적인 기업은 무라타 제적소가 1위겠지만은 한국에서는 어차피 삼성전기가 1위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MLCC로 해서 이제 전장용이 작년에 8%였는데 내년에 2023년에 이제 20% 증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할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MLCC도 전장용이 늘고 있으면서 또 이제 카메라 모듈도 8%에서 6%에서 내년에 20%로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MLCC도 전장용 관련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6%에서 20%로 그다음에 8%에서 20% 이상 늘어날 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장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 실적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13만 9천 원까지 13만 6천 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이제 17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홀딩 전략.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뭐 반도체 뭐 모든 종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 외국인들 수혜주, 기관들도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지만 기관들도 매도했다가 지금 이제 매수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13만 7천 원에서 매수한 다음에 16만 원 목표가까지 가져가시고 손절가는 한 12만 원 정도 잡아보고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기관 특징주는 그렇다면 어떤 것에 주목하세요? 사실 기관 특징주는 이제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뭐 17조 뭐 이렇게 시총인데 이게 지금 24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철 보국에서 리튬 보국으로. 근데 리튬이라는 거는 이제 칠레 같은 나라도 이제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볼리비아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칠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호주가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콩고라든가 이런 나라에다가 200억, 300억 투자했다고 해서 시총이 2조가 넘어가는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국에서 이제 뭐 100억, 200억에는 팔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얀 석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에너지 밀도가 가장 낮은 고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소 기호가 3호더라고요. 수해, 리베 그때 옛날에 고등학교 때 외웠던 원소 기호인데 이제 3번이더라고요. 그래서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이게 그만큼 원소 기호가 3번이고 하얀 석으로 불리고 있고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게 뭐 100억, 200억에 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1, 2조 이상 투자한 포스코 홀딩스가 제철 보국에서 리튬 보국으로 관련 주로 해서 기관들은 그러면 뭐 조그만 회사를 살까요? 당연히 외국인들은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이게 지주 회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선호도가 갈리는데 개인들은 매수를 안 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은 좀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들은 이제 100만 주 매수를 했고요. 개인도 31만 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매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2%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만 주 판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 성향도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실적을 보면은 이제 23조인데 영업이익이 6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PER을 계산하든 뭐를 계산하든 너무 EV, EBITDA를 계산하든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35만 원까지 저는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5만 원 잡고 가셔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목표가 높게 잡으셨네요. 28만 원인데 현재 35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 저희 리튬 관련 주식은 앞서서도 얘기를 하면서 탑픽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사모펀드 특징주가 아프리카 TV여서 이게 좀 궁금했는데 오늘 조기준 매니저의 픽은 아프리카 TV였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MBN 골드의 조기준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